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동기 88학번 김의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조금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부끄러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노숙인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노숙인들이 지내시는 일시보호센터, 그리고 그룹홈 같은 곳인 노숙인들이 생활하시는 파랑새 둥지라고 하는 세 가지 시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제 지원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가신다면 이제 이 제가 하는 사역에 좀 동참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또 그 전에도 동기회에서 좀 몇 번 도와주셨어요. 몇 번 도와주시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좀 동기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인사는 여기 제 일하는 사무실인데, 인사는 사무실에서 좀 드리고, 여러분들 시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도심은 하나둘 불을 밝히고, 하루를 끝낸 보통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의 일과를 나누기도 한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하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끊긴 거리의 또 다른 한켠에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돌아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겨울밤의 한기를 피해 잠자리를 찾아 모여든다. 아니 이거 약 좀 발라야 돼요. 위에는 상처난 데는 아니 상처난 데만 조금만 발라요. 겨울에는 바르셔야 큰일 나요. 하지 마요. 아니 빨리 나 요거 조금만 소독약만 조금 바를게요. 소독약만. 벼랑 끝에 매달린 듯 불안하고 기댈 곳 없는 노숙인들. 그들을 날마다 찾아와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은 결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불행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쌍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가진 인격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몰상식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시선이 바뀌면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삶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온정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되어 거리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삶의 에너지가 되는다. 노숙인들의 긴급 보호에서부터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와 생활의 자리까지 돕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응급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20여 년 가까이 노숙인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김의곤 씨를 만나보자.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예전에 KTV라고 해서 KTV 국정방송인가요? 하여튼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미담이라는 게, 네, 제가 잠깐 출연했던 거 인터뷰 영상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잘라서 보여드린 거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거리를 나가서 직접 이렇게 제가 지금 촬영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거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병원 응급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에서 있는 분들, 또 다양한 곳에 계신 노숙인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자립하는 단계까지
그 이끌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계의 응급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거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뭐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노숙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 노숙인에 대한 생각, 노숙인은 다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90% 이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노숙인들은 전체 노숙인의 한 많아야 10%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를 나가서 거리 노숙인들을 만나고, 또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분들을 그냥 거리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저희 센터로 이제 오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뭐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뭐 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뭐 그냥 거리에 계시다가 뭐 집만 생긴다고 해서 자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업만 생긴다고 해서 자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직업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이 또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쉽게 표현하면, 근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준비를 저희랑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립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역할입니다. 물론 굉장히 아쉬운 건, 정말 사회복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노숙인 시스템이라든가 구조는 그것까지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파랑새 둥지라는 그 노숙인 그룹홈 영상 잠깐 보시고, 예, 잠깐 보시고 또 제가 파랑새 둥지에 대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대전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입니다. 보시면 거의 무슨 70년대 뭐 그쪽 같은 분위기가 나죠. 연식들도 좀 이렇게 있고, 네. 거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 제가 12년을 살았었고요. 이쪽 골목으로 가다 보면 저희 쉼터 파란색 둥지가 나옵니다. 네. 이 골목입니다. 저 원래 파란색 둥지라는 간판 보이시죠? 2층 건물이고요. 파랑새 둥지라는, 네, 여기가 저희 파랑새 둥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좀 많이 낡았죠. 이게 쪽방 건물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일단 1층입니다. 1층 보시면 여기가 주방이고요. 저희 지금 주방 선생님이 조리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에서 조리를 하는 곳이고요. 근데 너무 어둡죠. 낮에도 빛이 잘 안 들어와서. 네, 방문을 좀 열어드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저씨들이 생활하시는 곳이라서. 네, 조금 이렇게 많이 넓은 공간들입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2층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저씨들 생활하시는 방이고, 저 앞에 보시는 방이 제가 12년간 살았던 방입니다. 여기는 상담실이라서 네. 뭐 좀 어두운데 아저씨들 샤워실이고요. 좀 많이 좁죠? 네, 공간이 협소해서 많이 좁습니다. 여기는 네. 세탁실입니다. 네. 여기가 쪽방으로 원래 쪽방인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 여기 지금 상담실로 쓰이고 있는 방 크기가 저희 직원이 지금 한 사람 중간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가 원래 쪽방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네. 네, 쉼터를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곳들이 쪽방 골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넓은 곳들이 있고요. 간혹가다 아직도 이런 곳에 사람이 살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살고 있습니다. 네, 보셨던 곳이 그 파랑새 둥지라는 노숙인들 그룹홈이 있는 곳입니다. 그쪽 파랑새 둥지가 있는 지역이 대전역 주변에 가장 대표적인 그 쪽방 밀집 지역이에요. 일종의 섬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제가 이제 IMF 때 노숙인 쉼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곳이고, 대전에서 아마 가장 가난한 동네, 대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숙인들도 좀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그 성매매 여성들도 그 동네에 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는 그런 동네죠. 제가 이 파랑새 둥지에 처음에 파랑새 둥지를 시작을 할 때가 제가 노숙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97년도에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97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그때 한참 이렇게 거리에 노숙인들이 조금 이렇게 생겨나면서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와서 나눠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9년도 4월 달에 처음에는 제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그걸 시작한 건 아니에요. 무슨 소명의식이 있고 뭐 그래서 시작한 건 아니고, 저 되게 싫었어요. 노숙인들이 무섭기도 했고 싫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아시던 분이 우연히 그 노숙인 시설을 쉼터를 시작을 하셨는데, 일할 사람이 그만두고 몇 개월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한 몇 달만 좀 맡아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쟁터에 그냥 총 한 자루만 쥐어주고 그냥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내가 무슨 소명의식 뭐 그런 걸 느낄 틈도 없이 매일매일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 또 뭐 싸우듯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소명의식이라던가 뭐 사역이라던가 그런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과연 그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지역에서 이제 처음에는 대전의 대동이라는 복지관에 쉼터를 이렇게 조금 운영을 하다가 한 1년 반, 2년, 1년 반 정도 거기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동네 주민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생활하시던 노숙인 분들이 사실은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거길 나오게 됐어요. 나오고, 동네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쉼터를 폐쇄하려고 조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게,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정말, 그 해가 정말 추웠었거든요. 한겨울이었고, 노숙인 분들이 그때 거리로 나오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또 더더군다나 저희 쉼터에 한 40명,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생활하고 계셨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문제가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고 헤매다가,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보셨던 그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 건물이었어요. 껍데기만 있는 빈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거기를 그 무보증에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그걸 임대를 해서 정말 그때 싫었어요. 들어가기 싫었죠. 너무 막 쓰레기만 가득 차 있어서. 근데 그 집에서 쓰레기만 거의 6차를 실어냈어요. 6차를 실어내고도 한참 동안 옥상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 쓰레기를 돈이 없어서 다 못 치웠었던. 그나마 이제 이렇게 뭐 아시는 분이 좀 후원을 해주셔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나 그런 것도 조금 감당하고 했었는데,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 일단 기본적인 것들 하다못해 보일러도 거의 다 망가져서 안 됐었고요. 뭐 도배 뭐 그런 건 뭐 절대 안 돼 있었고, 창문도 깨지고 뭐 부서진 데가 너무 많았고. 근데 어쨌든 아저씨들하고 갈 곳을 찾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아저씨들하고 같이 수리를 했어요. 저도 거의 뭐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행정적인 것들을 하고 거의 노가대를 한 달 넘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보일러도 없어서 보일러 가게에 가서 이제 그 중고를,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중고를 쓸만한 거를 좀 얻어다가 막 정말 겨우겨우 해서 보일러를 깔고, 도배 장판도 겨우겨우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까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뭐 정말 그렇게 하고, 안에 뭐 직기류나 그런 것들도 아저씨들하고 리아카 끌고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에 뭐가 버려져 있다 하면 막 그 리아카 끌고 가서 주워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조금 갖춰지게 됐고요. 사실 지금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긴 하지만 돈도 없지만 노숙인 시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노숙인 시설을 환영하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저희는 어디로 가려고만 하면 항상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그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면서 저도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한 12년 정도를 그곳에서 같이 아저씨들하고 살았었어요. 12년 정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할 사람이 저 혼자밖에 처음에는 없었고, 또 그곳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직원이 이렇게 한두 명 생길 이후로 조금씩 들어오면서도 그것을 관리를 직원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거기서 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12년 정도는 거기에서 아저씨들하고 같이 그 쪽방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쪽방이라는 동네가 더더군다나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살고 있고, 성매매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보셨던 장소가 파랑새 둥지라고 하는 노숙인 쉼터라기보다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노숙인 자활시설이고요. 법적으로는 저는 노숙인 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숙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해서 노숙인 삼터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파랑새 둥지라는 곳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25센터 흉터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지역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갖고 계셔서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흉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이고요. 아저씨들 휴게실 있는데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인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아저씨들 생활실이고요. 여기도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샤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층에 옥상이 있어서 아저씨들이 빨래 널고 뭐 흡연도 하시고 하고요. 여기는 여성 숙소라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 그 115센터, 노숙인 115센터 영상이에요. 이전에 봤던 그 파랑새 둥지는 그룹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노숙하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장기로 생활하시는, 장기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계속 생활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115센터는 그날 단기로 오셔서 그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 특별히 없이 딱 한 가지 술만 안 드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노숙인들하고 수급자하고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숙인들은 수급자 아닙니다. 네, 수급자 아니고 저희도 수급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115센터는 거리에서 지내시다가 혹은 집 없이 지내시다가 오시면 바로바로 이용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도 주무실 수 있고 아침 저녁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뭐 하는 그런 곳이 일시보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시보호센터는 여성분들도 이용이 가능하신데 대전에 여성노숙인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노숙인 일시보호센터에서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여기 일시보호센터는 기능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를 처음에 오시면 3일 이내에 저희가 3일 이내에 건강검진도 하고, 또 여기에서 그냥 보호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저희 용어로는 분류사정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상담을 계속 합니다.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치료시설로, 그러니까 병원 같은 곳으로 가고, 이제 노숙인 생활시설로 갈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제 그냥 단순 보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분들의 특성을 좀 파악해내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또 직접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일시보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는 3, 4층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4층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3층은 일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노숙인이란 단어를 좀 빼기 위해서 사실 정식명칭은 아닌데 희망반원 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기관명을 이렇게 간판만 했습니다. 네, 3층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3층에만 간판이 있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차인이 왜냐면 무료 차원에서도 내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 집 주인이 맞냐 아니냐 따질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떼어라고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 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종합지원센터인데요. 저희 종합지원센터는 이 전체 일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파랑새 둥지나 25호센터는 특별하게 사무 공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사무실 공간이기도 하고 보셨던 4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원래는 여기 2층도 저희가 임대를 했었는데 임대료의 부담이 너무 커서 진짜 너무너무 커서 좀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2층이 있었을 때는 그곳에서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곳은 전체적으로 대전에 노숙인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노숙인 쉼터라던가 무료급식소, 또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같은 그런 곳들이 있고요. 그런 곳들에서도 각자 열심히 하시는데 종합지원센터는 그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중심에서 그 역할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 계신 거리 노숙인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만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리를 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거리에서 새로운 분들을 저희 쪽으로 모셔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와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이유가 저희는 한 개인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이 많은 어떤 문제를 저희 표현으로는 사회복지 표현으로는 욕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욕구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또 하나하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그램보다는 개인에 집중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크게 저희는 이제 의료적인 접근을 하는 의료팀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일자리를 연계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팀 같은 경우에 자활팀에서 운영하면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저희가 만들어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숙인 분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일자리를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주거복지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립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자립한 후에도 관리하는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또 이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도 있어서 정신보건과 관련한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복지지원팀이라고 해서 회계 행정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또 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계신 노숙인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 1년에 신규로 등록하는 노숙인분들의 수가
한 150에서 2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는 수가 조금 적었어요. 한 120명대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가 되는데 1년에 여러분들 그 노숙인들이 그냥 거리에서 보면 그냥 굉장히 조금 무기력해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70명 이상의 분들이 자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탈노숙과 자립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탈노숙은 거리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탈노숙의 개념에는 자립도 포함되고, 또 뭐 노숙인 생활시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거나 병원에 들어가거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벗어나는 걸 저희는 탈노숙이라고 하고요. 자립이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더 이제 협소해요. 그래서 개념이 협소해서 자기가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립한다고 하고 뭐 쪽방에서 생활한다고 하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 아저씨들이, 노숙인 분들이 직접 자기가 물론 그 일시적인 지원은 해요. 저희도 일시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나 그럴 때는 일정 정도의 한 2달 정도의 이렇게 방세를 지원한다거나 또 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필품을 지원을 한다거나 하긴 하는데, 그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자기가 돈을 모아서 그걸로 자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한 70명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자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립으로 연계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 영상을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노숙인들에게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 아마 노숙뿐만이 아니라 빈곤 문제나 그런 것들에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컨텐츠를 마련을 할 테니까 여러분 목회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센터, 파랑새 둥지, 또 거리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영상들을 보시고 간단하게 제 설명도 좀 들으셨을 텐데,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숙인 쪽에서 일하는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인 편견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어서 노숙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 쪽으로 후원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갑자기 올해부터 파랑새 둥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월세 지원이 끊겨서 월세 지원이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던 게 끊겨서 지금 월세를 후원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 파란색 동지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이 거의 없어서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조금 몇 달째 밀리고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사역,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하는 사역에 좀 같이 동참하고 싶은 교회나 혹은 개인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후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현물을 후원하실 수도 있고, 이제 금전적인 후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방법은 CMS라고 해서 한번 신청하면 계속 이렇게 통장에 자동 이체되는 것도 있고, 직접 후원금 통장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영상에다가,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없어요. 지금 영상 찍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처음이고, 편집하는 것도 하나도 몰라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연락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댓글 처음에다가 혹은 가능하면 여기 제가 자막 하는 걸 공부해서 가능하면 여기다 자막으로 제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릴 거고요. 동기 밴드에 가시면 아마 제 핸드폰 번호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노숙인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숙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각 교회나 혹은 그런 곳에서 이 노숙인에 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숙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숙인이 어떻게 노숙인이 되는지, 그리고 노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달라요. 제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노숙인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하는 거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또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숙인이라고 부르는, 홈리스라고 부르는 분들에 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노숙인들은 단지 집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저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집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진 개인의 가치가 무시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집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가진 가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을 부인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요, 노숙인들한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 희망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해요. 어떡하냐 라고 하는 첩첩산중인 사면초가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분들은 생명을 포기하진 않았잖아요. 요즘에 뉴스나 그런 데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자기 아이들도 죽이고 온 가족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데, 그래도 노숙인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큰 희망이 있는 분들이 노숙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꼭 한 번쯤은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노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각자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는데, 모두 다 건강하시고 우리 동기분들 현장에서 각자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들 좀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